가장 배정하고 헌신적이며 사랑에 넘치는 여성들이 왜 종종 조용한 실망감을 안게 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방 씨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바람을 미리 헤아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를 위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열정이 아닌 정중한 감사만을 받게 됩니다. 숭배가 아니라 습관이에요. 한때 타올랐던 불꽃은 점차 중앙난방 라디에이터에 구질하지만 숨막히는 온기로 변해갑니다. 당신은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만 더 이상 매력적인 존재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10명 중 8명의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가장 교묘한 함정 중 하나로 칼 융이 말했듯이 비극적인 원형의 혼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뮤즈, 연인, 그의 영혼 그 자체인 아니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모르게 당신은 엄마의 가면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면은 아무리 좋은 의도와 배려, 책임감, 사랑으로 짜여졌더라도 그의 당신에 대한 끌림을 죽이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욕구, 자신을 희생하려는 준비, 그를 세상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지키려는 당신의 의지는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아닙니다. 융이라면 당신에게 직접 말했을 겁니다. 이것들은 당신을 그의 욕망의 대상으로부터 편리한 기능으로 평생 풀고 싶은 신비에서 이미 다 읽고 선발에 올려둔 책으로 바꿔버리는 깊은 내면의 변화의 증상입니다. 이 역할을 맡는 대가로 치르는 값은 너무나도 큽니다. 단순히 열정이 식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개성, 신비로움, 여성적 힘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잃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감지하고 더 이상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해내고 싶은 여성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는 모자를 쓰라고 상기시켜줄 사람으로만 당신을 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역할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엄마 모드를 끄고 융이 말한 온전한 인격의 자기장 같은 힘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중독적인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가 국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생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엄마와 집착을 가르는 8가지 핵심 변화, 8단계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조작이나 술수가 아닙니다. 칼 융의 지혜에 기발한 깊은 내면의 작업입니다. 당신의 진정으로 매혹적이고 때로는 불편한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리고 8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해봅시다. 변화 1. 완벽한 통제에서 깊은 신뢰로. 그에게 중요한 전화를 몇 번이나 상기시켜준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가 밥을 먹었는지 확인한 적은요? 그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모든 문제를 미리 예측하려고 애쓴 적은요? 이런 행동들은 사랑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융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챌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입니다. 당신의 통제 욕구입니다. 그의 삶을 통제하려는 것은 사실 자신의 현실을 통제하고 혼돈과 예측 불가능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엄마 역할은 항상 경계하고 있죠. 그녀는 그의 인생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잊어버리고 늦고 실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의식적으로는 나는 그냥 챙겨주는 거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의 언어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나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것은 그의 남성성에 천천히 스며드는 북과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과보호를 받는 남자는 유아적인 아이로 변하거나 아니면 이 숨막히는 보살핌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윰은 당신이 그를 통제함으로써 자신의 그림자,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그에게 투사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실패하면 그것이 곧 당신의 실패가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그의 성공에 위험할 정도로 의존하게 되고 통제할수록 더 많은 책임을 떠안게 되며 그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할 때마다 그림자 속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집착이 드는 여자는 완전히 반대의 원칙, 즉 신뢰의 원칙에서 행동합니다. 그녀는 통제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녀가 고삐를 놓는 것은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그의 길과 실수할 권리,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강하다는 걸 알아요. 당신은 해낼 수 있어요. 이것이 그녀가 무관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개인 비서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녀는 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은 당신들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존중의 잔을 만듭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손을 잡고 이끌어져야 하는 소년이 아니라 한 남자가 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통제에서 신뢰로의 전환은 당신 자신의 개별화, 즉 심리적 성숙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의 것과 분리합니다. 당신은 그의 인생이 그의 책임임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통제에 쏟아부었던 엄청난 에너지가 해방되고 마침내 그 에너지를 자신과 자신의 삶, 자신의 관심사에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남자는 더 이상 불안한 관리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을 곁에서 보게 되고 그 평온함에 점점 더 끌리게 됩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어떤 역할이 아니라 힘의 원천을 보게 되고 이것은 습관이 아니라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 변화, 구원자에서 순수한 영감으로. 그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을 때 당신은 엄마 본능에 이끌려 즉시 그 상황에 뛰어듭니다. 당신은 조언을 해주고 해결책을 찾고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그를 마치 깨지기 쉬운 꽃병처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의 구원자가 됩니다. 당신은 그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며 진심으로 그를 돕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윰은 여기서 위험한 게임을 볼 것입니다. 구원자 원념은 종종 필요로 되고 싶고 강해지고 싶은 숨겨진 욕망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를 구해줌으로써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약자, 즉 희생자의 위치에 놓게 됩니다. 당신은 그가 자신의 위기를 겪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구할 때마다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너는 약하다. 너는 스스로 해낼 수 없다. 그가 감사한 마음으로 당신의 도움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것은 그의 남성적 자아에 굴욕감을 줍니다. 게다가 이 역할은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감정적인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피로와 당신 스스로 키우고 있는 그의 약함에 대한 숨겨진 경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관계는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당신이 영원한 치료사이고 그가 영원한 환자인 치료 세션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역동 속에는 열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역할과 의존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결코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구원자는 남자에게 물고기를 줍니다. 영감을 주는 사람은 남자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문제를 겪을 때 그녀는 서둘러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지만 난 당신을 알아요. 당신은 이겨낼 거예요. 그가 조언을 구하지 않는 한 그녀는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밝고 흥미롭게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녀는 수업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열정을 쏟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동정이 아니라 강인함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내면의 기반은 흔들림이 없으며 그녀의 온전함과 그에 대한 믿음은 어떤 조언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녀는 그의 버팀목이 아니라 등대가 됩니다. 그녀의 빛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뮨은 이것을 자신 안의 영웅이 깨어나는 것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용들을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바로 성조지라고 믿으며 이 믿음은 그녀를 그의 눈에 보살피는 어머니가 아니라 그가 용을 무찌르고 싶어하는 신비로운 뮤즈로 만듭니다. 그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를 믿기 시작하면 그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선에는 궁핍한 이의 감사가 아니라 강한 이의 존경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별표, 세 번째 변화, 완전한 자기 희생에서 자신의 욕망이 빛나는 삶으로. 별표, 여기 전형적인 엄마 역할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연극을 보러 가자고 초대했지만 그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할 테니 저녁을 차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도자기 공예 수업을 꿈꿨지만 그 돈이 그의 자동차 새 타이어를 사는데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당신의 삶, 취미, 꿈은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그가 있고 그의 편안함과 그의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고마워해 주길 바라며 관계라는 재단 위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용이 가르쳤듯이 신미합은 역설적입니다. 희생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당신은 세상과 그에게 무엇보다도 당신의 욕망이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 개성, 시간을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삶의 배경이 되어 편리하지만 흥미없는 존재가 됩니다. 윰은 살지 않은 삶은 우리가 그림자에게 남기는 가장 큰 빚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위해 자신에게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그림자는 씁쓸함과 원망, 표현되지 못한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은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몰라도 속에서는 무기력한 불만이 자라나고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는 이 말하지 않은 요구, 자신이 원한 적 없는 당신의 희생의 무게를 감지합니다. 남자는 희생자인 여성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불러일으키는 죄책감에 그는 오히려 멀어집니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녀의 가장 큰 로맨스는 자신의 삶과의 로맨스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열정, 목표, 그리고 그에게 의존하지 않는 크고 작은 기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춤 수업에 몰두하고 외국어를 배우며 발코니에서 제비꽃을 키우거나 책을 씁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충만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는 멋진 욕망의 대상이지만 여전히 그녀의 세계에 더해지는 존재일 뿐 중심은 아닙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극장에 갈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즐깁니다. 그녀는 수업에 돈을 쓸 때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투자하며 바로 이것이 그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곁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자신이 닿고 싶어하는 별기에 빛나는 우주임을 봅니다.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그녀의 눈은 없던 촛불 저녁 식사보다도 그를 더 매료시킵니다. 그녀가 자신의 계획이 있어서 데이트를 거절할 때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녀는 일부러 튕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삶에 바쁩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내면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녀는 그가 와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용이 말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 즉 자신의 행복이 자신의 책임이 되는 지점으로 가는 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이제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그는 단순히 집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놀라운 세계에 늦을까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달려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의무가 아니라 영원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별표, 네 번째 변화, 맹목적인 용서에서 흔들리지 않는 경계로. 다이토. 그는 1시간이나 늦었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기념일을 잊었습니다. 엄마 같은 반응은 뻔합니다. 한숨을 쉬고 상처를 삼키며 괜찮아. 이해해. 너 많이 피곤하지? 라고 말하죠. 그녀는 갈등을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요구가 많거나 잔소리꾼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은 자기 존중심을 희생해서 얻은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우받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영역을 짓밟도록 허락하는 셈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평온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여성이라는 페르소나는 가장 위험한 가면 중 하나입니다. 그 아래에는 억눌린 분노와 원한이 끓어오르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수동적 공격성, 차가운 무관심, 신체화된 질병 혹은 사소한 일에 대한 갑작스러운 폭발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억눌러 두고 있을 뿐입니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평온이라는 환상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떼를 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경계를 밝힙니다. 그가 무례하게 말할 때 그녀는 언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말한 뒤 화제를 바꾸거나 방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가 중요한 날짜를 잊었을 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가 잊어서 정말 상처받고 슬펐어.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녀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작도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오직 품위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반응이나 분노, 침묵,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정보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이 말한 그림자에서 온 건강한 공격성의 통합입니다. 분노가 항상 파괴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당신의 경계를 지키는 에너지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심리적 성숙의 징표입니다. 이렇게 명확하지만 차분한 경계를 마주한 남자는 처음에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쉽게 넘어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는 점점 존경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줏대없는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명예 코드를 가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욕구의 대상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편리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별표. 5번째 변화. 항상 곁에 있는 존재에서 소중한 존재로. 다이토. 당신의 휴대폰은 항상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 그의 문자에 즉시 답장을 보냅니다.
그가 전화해서 지금 와라고 하면 방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씨는 항상 연락 가능하고 항상 온라인이며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 파입의 여성은 이런 완전한 헌신이 자신의 사랑과 충성심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비학의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언제나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물은 보물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평범하죠. 그에게 24시간 내내 항상 연락 가능하게 되면 당신은 수도꼭지 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는 당신이 항상 거기 있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압니다.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매력을 만들어내는 긴장감도 사라집니다. 융은 이것을 에너지라는 개념과 연결지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곧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에게 언제든지 관심을 쏟으면 당신 자신과 그 에너지의 가치 모두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신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예측 가능한 것은 결국 지루해집니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자신의 에너지의 가치를 직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녀는 항상 연락 가능한 사람이 아니며 그 이유는 밀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온전히 집중하고 휴대폰은 가방에 넣어둡니다. 그녀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을 때는 몇 시간 동안 그의 메시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욕을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은 그녀만의 신성한 시간이며 급하지 않은 전화 때문에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연락 가능함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원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녀의 답장은 즉시 오지 않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녀가 만남에 도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소중한 사건입니다. 그녀가 매번 자신과 자신의 활동을 선택할 때마다 그의 눈에 그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는 그녀의 시간과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녀의 흥미롭고 풍요로운 삶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강한 설렘과 그녀의 세계의 일부가 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대기 모드에 있기를 멈추세요. 당신에게 중요한 일들로 삶을 채우세요. 휴대폰을 꺼두세요. 즉시 답장하지 않는 여유를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그와 함께 있는 당신의 존재는 습관이 아니라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그 순간들이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배경 소음이 아니라 그가 간절히 듣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될 것입니다. 자이토 변화 6번째, 감정적 융합에서 빛나는 자율성으로. 자이토 그가 기분이 안 좋으면 당신도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가 행복할 때 당신은 자신보다 그를 위해 더 행복해합니다. 그의 기분이 지방과 당신 마음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당신은 감정적 융합 상태에 있습니다. 미라는 이것을 가장 높은 형태의 친밀감과 공감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지만 융은 융합이 친밀감이 아니라 그 대체물이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타인에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융합 속에서는 두 명의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흐릿하고 불안한 덩어리만 존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그의 감정을 구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가 슬플 때는 그를 기운내게 하고 화가 났을 때는 진정시키려 애쓰며 그의 감정 상태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적 중심을 빼앗아가는 엄청나게 소모적인 일입니다. 이런 관계에는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신비로움이나 개별성을 위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는 이 무게를 느낍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자신의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로 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며 이것은 그가 자신만의 감정을 당신과 분리해서 경험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반면 집착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감정적으로 자율적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차갑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립적인 빛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기분은 그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가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와도 그녀는 그에게 공감해주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저녁이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활동을 계속하며 차분함과 안정감을 뿜어냅니다. 그녀는 그의 바람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 풍향계가 아닙니다. 그녀는 등대입니다. 등대는 어떤 날씨에도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날에도 굳건히 서서 빛을 비춥니다. 그녀의 감정적 안정감은 그에게 다이 듭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자신의 어떤 폭풍도 그녀를 망가뜨리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안정감과 동시에 자유를 줍니다. 그녀의 행복은 그녀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녀는 그가 와서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이 행복의 원천이며 바로 이 빛에 그가 이끌리는 것입니다. 남자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여인에게 매료됩니다. 그는 그녀의 내면의 조화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녀의 불꽃 옆에서 자신도 따뜻해지고 싶어 합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세요. 그가 화가 났을 때 이건 그의 분노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그가 슬플 때 나는 그를 지지할 수 있지만 그와 함께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자신 안에서, 음악에서, 자연에서, 창의적인 활동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기쁨의 원천을 찾으세요. 스스로 당신 말의 태양이 되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 해바라기처럼 끌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달형. 7번째 변화. 숨막히는 예측 가능성에서 황홀한 신비로. 달형. 그는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저녁에 무엇을 요리할지, 잠자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까지요. 당신은 그에게 완전히 읽히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미라는 이런 투명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을 신뢰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깊이를 잘 아는 전문가인 용은 매력은 신비로움이 있는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거짓이나 비밀이 아니라 신비로움, 즉 한 사람 안에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깊이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신비로움이 사라지면 매력은 가족적인 애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열정은 미지의 요소, 즉 말로 다 하지 않은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여자는 신비로운 아우라, 즉 남자를 이끌고 매혹시키는 영혼의 이미지인 아니마를 잃게 됩니다. 남자는 그녀를 더 이상 탐구하지 않게 되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집착의 대상이 되는 여자는 언제나 자신 안에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에게 쏟아놓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그에게 일일이 말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계획을 서둘러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항상 열려있지 않은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에 신비롭게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왜인지 자세한 설명 없이 주말에 혼자 갑자기 떠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도 모든 세부 사항을 그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일부를 자신만을 위해 남겨두는 것뿐입니다. 융은 이것이 자아의 건강한 경계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광활한 바다와 같아서 누군가가 그것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여성은 결코 완전히 읽힐 수 없습니다. 그녀 안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고 끌어당기는 깊이가 존재합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녀는 진짜로 누구일까? 그녀가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창밖을 바라볼 때 그녀는 무슨 꿈을 꾸는 걸까? 이런 질문들은 그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는 그녀를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지평선처럼 그녀는 항상 조금씩 멀어집니다. 조금은 신비로워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일의 모든 일을 서둘러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만 아는 작은 비밀과 생각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그 정원을 남들에게 급하게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그가 밤 너머로 그 정원의 아름다움만 볼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그는 평생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신비로움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이 지닌 무한함에 대한 존중입니다. 별표, 변화 파일, 보살핌의 언어에서 순수한 욕망의 언어로. 달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미묘한 변화에 도달했습니다. 엄마는 보살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녀의 어휘는 밥 먹었니? 목도리 하고 나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잊지 마, 입니다. 이것은 기능과 가정생활의 언어입니다. 여기에는 열정이 없습니다. 에로티시즘도 없습니다. 이 언어는 삶을 유지시켜주지만 불을 지피지는 못합니다. 뮨은 말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상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남자에게 가정적인 보살핌의 언어로 말하면 끊임없이 그와 자신을 엄마-아들 역할에 놓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한 가장 무성적인 역동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말로 불을 끄고 있는 것입니다. 집착의 대상이 되는 여성은 전혀 다른 언어, 즉 욕망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이것은 저속하거나 노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시와 관능, 그리고 그의 남성적인 본질에 대한 감탄의 언어입니다. 그 셔츠 잘 어울리네 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당신이 그 셔츠를 입으면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수도꼭지 고쳐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속삭입니다. 당신이 손으로 뭔가를 할 때마다 완전히 빠져들게 돼. 당신 안에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어. 잘 자, 사랑해 라는 일상적인 인사 대신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첫 번째 버전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감정, 자존심, 남성성을 깨우는 말입니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그의 역할이 아니라 그의 본질인 힘에 대해 말합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말합니다. 이런 언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엄마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감각적임, 억눌린 욕망과 환상이 숨겨진 그림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뮨은 이것이 아니마의 언어, 즉 영혼의 언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언어는 그의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무의식에 전달됩니다. 이 말들은 그의 논리를 우회해 남성성의 핵심을 정면으로 건드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는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진정한 남자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자는 그의 절대적인 집착이 됩니다. 그녀만이 그를 단순히 착한 남자가 아니라 강하고 매력적인 남성으로 봅니다. 그는 이 화물한 감각을 다시 느끼기 위해 계속해서 그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언어를 연습하기 시작하세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말고 그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그의 성취가 아니라 그의 본질을 칭찬하세요. 그의 엄마 역할을 그만두세요. 그의 가장 달콤한 유혹이 되세요. 결론, 엄마에서 집착의 대상으로 가는 길은 단순한 행동 전략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융이 말한 개별화의 길입니다. 이것은 편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페르소나에서 진짜이자 복잡하고 불편하지만 무한히 매력적인 자신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8가지 변화 각각은 해방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통제, 희생, 융합,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킵니다. 당신의 에너지, 욕망, 경계,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당신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의 기능이기를 멈추고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당신 안에 이 변화가 외부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남자는 거울처럼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신비로워질 때 그에게도 신비로운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과 자신의 삶, 몸, 영혼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그는 3배의 힘으로 당신을 갈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안락한 말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영혼의 신성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에게 평생을 바쳐 풀고 싶은 가장 달콤한 문제입니다.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 길은 당신에게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놓아주고 믿고 자신을 선택하는 용기를요. 하지만 그 보상은 단지 그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진짜 보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온전하고 빛나며 자유로운 당신. 누군가의 부속물이 아니라 스스로 완전한 우주가 된 여성. 그리고 이 우주의 빛은 너무나도 밝아서 누구든지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